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공부하고 나서 같은 소단원에 남아있던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요. 방대한 중국 역사를 우리가 쭉 이어왔습니다. 송나라 공부했었고요. 몽골 제국이 이후에 원나라로 바뀌어서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시대, 원나라 시대 정리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족 국가가 부활하죠. 명나라 정리했었고, 여진족의 일파인 만주족이 새롭게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다. 청나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 중국 대륙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던 그 시기에 과연 같은 동아시아 안에 있는 우리 한반도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이야기랑 일본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일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역사 이 과정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 역사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국가가 있었구나. 요 정도로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오늘의 퀘스트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확인을 하셨을 거고 본격적으로 2단계 플레이 스타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입니다. 자, 한반도하고 일본에서요. 우리가 배웠던 송원, 명청 이 시대에 각각 뭐 어떤 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어섰는지 이걸 정리할 텐데 한반도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송원, 명청 시대에 고려가 있었고 고려 다음에 고려 멸망하고 나서 조선이 있었어요. 조금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고려는 송나라 하고 건국된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라는 나라가 960년에 만들어졌는데 고려가 건국된 게 918년. 완전히 한반도 전체에 뭐 후백제, 신라 다 없애고 고려가 통일왕조를 이룬 게 93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기가 비슷하죠. 고려 시대가 송나라, 원나라가 존재했던 시기랑 약간 많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명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선 청나라, 요 나라들하고 조선이 존재했던 시기가 거의 겹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려의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 10세기 초, 방금 전에 말했지만 918년에 그 궁예, 애꾸는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새로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했었죠. 우리가 나중에 다 중요하게 배우겠지만 고려도 참 다사다난했던 나라예요. 우리 앞에 중국 하면서 언급했던 애들 다 쳐들어옵니다. 고려 초에는 거란족의 침입받죠. 거란족의 침입 막아내니까 이번에는 여진족이 강해져서 여진족의 침입받죠. 그 다음에 또 몽골족이 강해져서 몽골족의 침입받고 막 원나라의 내정 간섭받죠. 고려가 멸망할 무렵에는 왜 그 명나라 처음에 들어설 때 원나라 멸망시킨 홍건적에 난 했었잖아요. 홍건적이 고려까지 쳐들어와요. 홍건적의 침략받자. 이런 걸 다 물리쳐가면서 쭉 역사를 이어온 나라가 바로 위대한 고려였고요. 고려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조선이잖아요. 14세기 말이라고 했는데 1392년, 그러니까 14세기가 완전히 끝나가던 1392년에 무인 출신이었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의 일대 왕이 되죠. 조선 한마디로 조선을 말하자면 참 한마디로 말한다라는 게 참 어렵지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성리학 중심의 나라. 이렇게 조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상황은 이제 고려하고 조선 같은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고 오늘의 핵심은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 무사 정권의 성립과 변화. 자, 요 내용 이제 지금부터 갈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일본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핵심 내용들과 시대를 순서를 외우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야야, 다 나해. 라고 선생님이 암기 팁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야야, 다 나해. 여기서 이제 뒷부분이 나라 시대의 나, 해이안 시대의 해 따가지고 선생님이 나해라고 했었잖아요. 나라를 수도로 삼은 게 나라 시대였고 해이안을 수도로 삼은 게 해이안 시대였어요. 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왕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뭐 불교가 발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해이안 시대 막판에 가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해이안 시대 막판에 왕권이 약해집니다.
귀족들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귀족들이 나대기 시작하면 왕권은 약해져요. 귀족의 파워가 강해지기 시작했고 이 귀족들끼리 세력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밑에 군사 조직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각각의 귀족들이 경쟁적으로 이 칼 이만한, 일본에 보면 무사들 칼 이만한 거 차고 다니잖아요. 칼 들고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무사들, 자기 소유의 무사들을 귀족들이 고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헤이안 시대 막판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변화인데, 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 밑에 무사를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무사들의 파워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귀족이나 왕은 힘이 하나도 없고 무사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무인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본의 무사들이 득세했던, 힘을 과시했던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막부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막부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를 이끄는 존재를 장군이라고 하잖아. 그 장군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왜 장군들은 뭐 이렇게 회의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 보면은 천막 쳐놓고 그 안에 테이블 같은 거 있고 그 안에서 장군이 잠자고 부하들이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막부라고 하는 거야. 막부는 원래 전쟁터에서 장군이 머무르는 천막 같은 거 요런 뜻인데 일본에서는 무사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대를 막부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막부 시대를 지금부터 4단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세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용을 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하나 이번에도 만들어 봤어요. 경상도에서는 그만 먹어라 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도 경상도 출신이어서 하는데 식탐이 있는 애들한테 선생님도 식탐이 있죠. 식탐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고마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마무라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자음은 똑같습니다. 고마무라 전국에도 많이 있다 아이가. 고마무라 전국에도 고마무라 전국에도 많이 있다 아이가. 물론 고마무라 아닙니다. 우리는 가마무로인데 그냥 비슷한 단어로 그냥 억지로 한번 짜맞춰 봤어요. 고마무라 전국에도 많이 있다니까.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 마지막 에도 막부. 우리는 지금부터 이 4시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중에 진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마지막에 에도 막부 하나입니다. 앞부분은 부담 없이 이해만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고마무라 전국에도 많이 있다니까 첫 번째 단계 가마쿠라 막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들이 권력을 잡는 막부시대. 그러면 선생님 장군이 왕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장군이 왕이 됐다는 뜻이 아니야. 무사 중에서 가장 파워가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무사를 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힘센 무사 쇼군은 따로 있고 왕도 따로 있어. 왕족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거야. 단 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왕이 힘이 있어 없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왕은 형식적인 허수아비 존재고 실질적인 왕의 역할은 누가 다 한다? 대빵장군인 쇼군이 다 하는 거지. 이게 막부시대의 특징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했던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는 지역 이름인데 이 쇼군이 있었던 본부가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있었다 해서 지역 이름을 따서 가마쿠라 막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름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 외워서 쓰라는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미라클 노트에 오타가 있었어요. 요리모토라고 돼 있는데 요리토모예요. 미라클 노트 가지고 있는 친구들 오타 이거 하나만 고쳐주시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12세기 말이었던 1185년에 이 미나모토모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첫 번째 나라를 이끌어가는 쇼군이 되어서 막부 시대를 오픈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막부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였다. 요 정도 알면 되고 자, 하나만 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쇼군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일본식의 봉건제를 시행을 했어요. 자, 봉건제는 우리가 중국의 주나라 할 때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중세시대에도 또 봉건제가 나왔었고 이번에 일본에서 또 나오네요. 봉건제의 핵심은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봉건제나 변화가 없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토지를 주느냐 여기서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무사들이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빵무사를 쇼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군 밑에 쇼군에게 복종하면서 좀 그래도 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밑에 한 중간급 정도 되는 무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묘라고 불러요. 다이묘는 각각의 지역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다스리죠. 중간급 무사 말고 그거보다 또 약간 밑에 있는 하급 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가장 대빵인 쇼군이 다이묘들에게 땅 줍니다.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죠. 그 다음에 중간급의 무사들인 다이묘들은 또 땅의 일부를 자기 밑에 하급 무사들한테 나눠줍니다. 하급 무사는 땅 받고 또 충성을 맹세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일본식의 봉건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부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막 쇼군이 다이묘에게, 다이묘가 자기 밑에 무사에게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맹세하는 봉건제가 시행이 되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우리가 배웠던 몽골 제국이 만든 원나라가요. 일본까지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을 침략하거든. 근데 졌어. 원나라가 졌어. 원나라가 왜 졌냐면은 원나라는 말 타고 땅 위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싸우는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바다를 접하고 산 민족이 아니잖아요. 배 타고 바다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일단 물에 약합니다. 결국 그때 막 원나라가 일본 침략하고 그럴 때 태풍 오고 막 그러면서 원나라 침략을 이 가마쿠라 막부가 막아냈어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도 방어를 하는데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나타난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막부 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이름하여 고마무라.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 진짜 공부할 거 없어. 두 번째 나타난 막부 시대라는 것만 알면 되고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 한 100년 정도는 권력을 장악한 막부였는데 나중에 이 무로마치 막부의 중반 정도 가면은 뭐 쇼군이 있긴 하지만 다른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쇼군할 거야, 네가 쇼군할 거야 해가지고 싸우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는 1300년대 14세기의 권력을 장악했었고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공부할 게 딱히 없어요. 가마쿠라, 무로마치 순서를 공부할 때만 그냥 끼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